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양선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만 지나도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매일매일 하는 느낌도 있고, 그전에는 이번 말고도 다르게 했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 안에 있는 쪽지를 다 소진할 때까지 뭐 해보는, 그리고 또 자주 걸리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다른 시야를 좀 달리해서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택된 단어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한번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사전 검색을 해보니까 자존이라는 건 있는데 자존감이라는 해석된 그 자체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에 자존이라는 건 나와 있는데 자존감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감 이런 거를 자존이라는 것에 플러스해서 자존감으로 붙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뭐랄까 되게 심오해지기도 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그런 좀 가벼운 사람이 되기도 해서, 오늘은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있어야지만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갈 수 있다. 그 자존감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명품백을 들고 다녀도 자존감이 없으면 사람이 한없이 나약해지고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만, 가짜 백을 들고 다니더라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그 가짜 백이 명품백처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좀 편하게 할게요. 명품백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감보다 훨씬 더 빛나 보이고 내 자신을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내면의 빛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꾸미고 다니는 여러 가지 것들, 외향적인 부분들로 채워질 수 있지만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부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지 않을까. 저 또한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크고요. 그래서 자신감은 외적인 부분, 자존감은 내적인 부분,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또 이분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자신감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치켜 세워주는 것, 이걸 자신감이라고 하고요. 저는 자존감을 스스로 나 자신을 치켜 세우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일단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스스로 나를 치켜 세우는 행동, 그게 허세거나 뭔가 나를 허황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좀 더 나를 믿어주고 나를 훨씬 더 사랑해주고 나에 대한 그런 신뢰, 믿음이겠죠.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믿음입니다. 믿음. 나에 대한 믿음,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하고 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상당히 제 말에 책임을 지려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들을 책임 안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5시에 일어나야지, 이런 말들을 수없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생활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책을 또 많이 읽어야지 해놓고 책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보려고 하지만 꾸준히 몇 시간이고 보는 그런 습관을 또 들이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나를 못 믿게 하는 하나의 불충분 요소 중에 하나고, 그게 자존감을 해치는 이유가 아닐까.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환경이 이래서 안 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래서 안 돼.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없이 나 자신을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죠.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건 어쩔 때는 근거 없는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허세,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냥 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자존감이 아닌 내 자신을 단련하고 내 자신을 좀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보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존감을 좀 활용을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물론 어떤 잘생기고 똑똑하고 좀 돈이 많은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상당히 기가 죽죠. 더군다나 또 남자다 보니까 이쁜 여자분, 정말 화려하게 보이는, 정말 이쁘고 뭔가 연예인 같고 모델 같은 그런 분의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을 계속 높이려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상당히 당당하게 말도 할 수 있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막 버벅버벅거리면서 말을 못하는 사람,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존감을 키우고 나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의 주관적인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는 않을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짜장면 맛없어 했는데 거기다 대고 난 짜장면 맛있는데? 이런 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 진짜 맛이 없구나. 좀 수긍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내가 자존감이 클 때는 이상하네. 나는 짜장면이 맛있는데 좀 사람에 따라서 입맛이 다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자신감의 토대가 된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짜장면으로 예를 들어서 좀 웃기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주장, 자신의 주관적인 거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상대방을 신경 써서 오로지 상대방에 맞춰서,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상대가 좋아하게끔 상대를 위한, 상대에 대한 경청, 배려,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주장도 펼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나는 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생각해 라고 자신의 의견, 주장을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존감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근거 없는 자존감, 그런 것들이 나를 더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허세라든지 허황된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되면 노력은 하지 않고 말만 앞서는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겠죠.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이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100일, 200일, 1000일, 10년, 20년 이렇게 남기다 보면 그때 가서는 정말 나한테 큰 자존감이 되겠죠. 그러면 누구 앞에서든 저는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해봤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얄미운 사람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봤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좀 공격성이 띄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봤고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저도 또한 참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을 때도 많았고 또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들을 남기다 보니까 내 자신에 쌓이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좀 희망적인 것들이 많이 쌓이더라.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경험담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오로지 내가 살아온 나의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시간 속에 있는 전부인 것뿐이죠. 하지만 저도 언제든지 그 살아왔던 것들을 뒤바꿔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사물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사상들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해하고 서로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줄 알면서 나의 생각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롭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상대를 존중해주고 겸손한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살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남기는 것이 저는 솔직히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왜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남들한테는 대단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해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남기기가 참 힘들구나. 저라는 사람이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좋은 점들도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좋은 점들이 아직 확실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근거가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뭔가가 계속 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것마저 제가 하지 않게 되면 저라는 사람이 뭐랄까 잡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뭔가 딛고 일어설 만한 누구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잡고 이게 동영상인 것 같고요. 이 동영상을 계속 남기고 이야기하고 저의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가 내일 달라질 수도 있고 바로 1초 후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인지를 하면서 생각을 키워나가다 보면 언젠가 저라는 사람이 자존이 엄청나게 잘 쌓여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어떤 모멸감을 당하더라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리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감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좀 좋은 긍정적인 감정일 때는 상당히 좋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됐을 때는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하게 된 확률이 높아지고 제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이 감정 컨트롤을 상당히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특히 심했었고요. 한번 이렇게 속된 말로 그런 말을 하죠. 눈이 뒤집어지면 앞이 안 보인다 표현. 그러니까 워낙에 평상시에는 조용히 지내고 순진하게 지내지만 한번 이렇게 화가 많이 나서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되면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또 이렇게 체구가 왜소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놀림도 당하고 좀 무시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 표출이 그렇게 한번 폭발했을 때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 힘이 없다 보니까 뭔가 외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누군가 위협을 하려는 그런 본색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겪어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게 참 정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과거이지만 뭔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동, 언행. 요즘에는 욕도 안 하고 길거리에 침을 뱉을 때도 함부로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담배 냄새를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담배 냄새 맡거나 앞에서 가리치면 정말 더럽게 뱉거나 담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저도 침을 좀 뱉기는 해요. 하지만 가급적으로 이제 쓰레기는 제가 버리지는 않습니다. 줍지는 않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쓰레기만큼은 제대로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 좀 기본적인 예의 범절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도를 넘어섰다는 건 좀 표현이 그렇네요. 어쨌든 세상을 살면서 딱 보면 참 그게 그 기본적인 걸 지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힘들다라는 거. 감정 표현도 그렇고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겠죠.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들거나 잘못하는데 빵빵거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경적을 울린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10년이 넘어가는 물론 이제 차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운전은 그래도 1년에 한 10몇 번씩은 하는데 20몇 번씩은 하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경적을 울린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 이제 감정에 대한 표현은 좀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을 잘 됐을 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나를 믿어주는 마음, 나는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어느 누구 앞에 가더라도, 강자 앞에 가더라도 항상 당당할 수 있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고 사람 가림 없이 항상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하나의 자존감에 관련된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강자 앞에서 약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도 모르게 좀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가든, 뭐 대통령 앞에 가든 누구 앞에 가든 정말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좀 돌려서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뭐 다수가 이렇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무조건적으로 반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그 상대를 인정을 해주면서 나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표현을 해보는 거.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나왔을 때 굳이 그걸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이 말을 더 했을 때 좀 감정적으로 좀 치닫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성적인 선에서 이제 멈출 수 있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자존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감정을 잘 다스린다. 감정을 그런 것 같아요. 잘 다스리긴 쉽지 않지만 최대한도로 이 감정을 좀 추스리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이자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고 훨씬 더 잘 자기 개발이 잘 됐을 때 또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좀 더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15분 목표였는데 지금 17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아까 10분쯤에서 한번 멈출까 했는데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꿈은,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